오늘은 34차시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유전의 뜻을 알아보고요. 맨델의 실험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다양한 유전 용어를 익히고 오늘 본 수업의 핵심인 우열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지금 엄마 완두콩이 있고 아빠 완두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기는 과연 어떤 색깔일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빠가 내 색깔이 유전되었겠지? 라고 말했거든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질과 유전입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이 송아지가 얼룩무늬를 가진 것은 엄마가 얼룩무늬를 가졌고 이러한 얼룩무늬가 자손에게, 이 송아지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모양이 어떤지, 그 다음 색깔이 어떤지, 이러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질이 대립됐다는 거예요. 즉,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완두의 씨 모양에 대해서 혹은 완두 씨의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에서 어떤 완두는 둥글고 어떤 완두는 주름진 특성을 가져요. 모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둥글고 주름진 것은 서로 대립이 되는 형질이 되는 거고요. 완두씨 색깔이라고 하는 색깔이라는 형질에서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 즉 노란색과 초록색은 서로 대립이 되는 형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이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였어요.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얘기죠. 그 배경을 알아보면요. 19세기 사람들은요. 사람의 유전 원리를 부모의 형질이 마치 그림 그리는 물감처럼 섞여서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걸 혼합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파란색하고 빨간색 물감이 섞여서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섞여서 자손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지만 맨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직접 완두라고 하는 그 완두콩 있죠? 완두를 교배해서 직접 실험을 해서 유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재료로 완두를 사용했을까요? 완두가 이런 유전 실험 재료로 굉장히 알맞은 까닭이 있어요. 즉 맨델이 굉장히 많은 재료 중에서 하필 완두를 선택했던 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행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요. 완두는 매우 기르기가 쉬워요. 완두를 땅에 심고 흙으로 덮고 물을 주고 광합성을 하면 쭉쭉쭉쭉 자라서 또 다시 완두를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기르기 쉽다. 경제적인 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한 세대가 짧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손의 세대. 이렇게 사람은 세대가 굉장히 길어요. 즉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낳는데 한 20몇 년, 30몇 년 기다려서 자식을 하나 낳잖아요. 하지만 완두는 이 완두를 심었어요. 꽃이 폈어요. 그 꽃이 피고 암술수술 수분이 일어나고 뭐 수정이 일어나서 콩깍지가 맺히고 완두가 짠 하고 나왔어요. 자손 완두가 나왔어요. 엄마로부터 자손 완두가 나오는 데까지 그 세대가 짧기 때문에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완두를 심어서 자손을 보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굉장히 여러 세대까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손의 수가 많아요. 완두콩 하나 심어서 식물 나왔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콩깍지가 열릴 것이고 완두 하나에서 그 콩깍지마다 굉장히 또 많은 완두가 있잖아요. 완두 하나로 얻을 수 있는 자손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전 결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완두가 가지고 있는 대립형질을 몇 가지 소개해 보면요. 첫 번째로 씨 모양에서 어떤 완두는 둥글고 어떤 건 주름져요. 완두 씨 색깔을 보면 어떤 건 노랗고 어떤 건 초록색이에요. 노랗고 초록. 요 두 가지가 서로 색깔에 대해서 대립이 되는 거고 꽃 색깔이 보라색이거나 흰색, 꼬투리 모양이 매끈하거나 잘록한 거, 꼬투리 색깔이 초록색이거나 노란색,
꽃의 위치가 잎 겨드랑이이거나 줄기 끝이거나, 마지막으로 줄기의 키가 크거나 작다. 키라고 하는 형질에 대해서 크고 작다. 요 두 가지는 서로 대립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두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좋아요. 만약에 완두 씨 모양이 둥글고 주름지고 세모고 별표고 네모고 와 이러면 굉장히 많은 형질이 있다면 연구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이렇게 뭐 아니면 뭐,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이런 식으로 딱딱 두 개가 대립이 되기 때문에 연구하기 좋은 재료였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임의로 교배가 가능합니다. 자가수분, 타가수분은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잘생긴 남자 연예인하고 굉장히 예쁜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둘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둘이 결혼해서 자손을,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이쁠까? 누구 닮았을까? 궁금하니까 야 너네 한번 애기 만들어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교배시켜서 새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완두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 안에서 자가수분, 타가수분으로 임의로 내가 교배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정리하면 기르기 쉽고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가 많으며 대립 형질이 뚜렷하고 임의로 교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유전 실험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유전 용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유전 용어들이 나와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유전 용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그 원리, 그 다음에 법칙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형부터 볼게요.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에요. 내가 봤을 때 표현이 된 거. 예를 들면 완두 씨로 봤을 때 둥근 모양, 둥글게 보이는 거예요. 주름진 모양, 주름지게 표현이 된 거죠. 둥글고 주름지게 표현이 된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는 둥글다, 주름지다라는 이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서 그 둥근 모양인 유전자지만 걔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파벳 기호로 유전자를 표현해주면 그걸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이는 대로 둥글다, 주름지다, 뭐 황색이다, 녹색이다. 유전자형은 둥근 모양의 완두라면 라지알 혹은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쓰면 둥근 모양의 완두를 나타내는 거고요. 주름진 모양의 완두는 스몰알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해주면 주름진 모양의 완두를 나타내는 유전자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뒷부분 설명하면서 계속 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 하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은 솔직히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형질 한 개는 알파벳 하나로 표시를 해요. 예를 들면 완두 모양 형질이죠. 색깔 형질이죠. 완두의 줄기가 키가 큰지 작은지, 뭐 키, 이런 것들, 모양, 색깔, 키는 형질이죠. 이런 형질은 알파벳 하나로만 표시를 해줘요. 그런데 대립 형질 기억하시나요? 모양에는 대립되는 둥근 게 있으면 주름진 게 있고, 색깔을 따지면 노란색인 게 있고 녹색인 게 있고, 키로 따지면 키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었어요. 대립 형질. 그래서 형질 하나는 일단 알파벳 하나로 하고 이 모양이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이렇게 우성, 열성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는 대문자로 하나는 소문자로, 하지만 둘 다 R이라고 하는 알파벳 하나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 모양은 라지 R, 주름진 모양은 스몰 R, R, 그렇죠. 모양은 R 하나로 지정을 하는 거고, 노란색 완두는 라지 Y, 녹색 완두는 스몰 y 이렇게 표시해요. y. 색깔은 Y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오토중등과학 3학년 2학기 교재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 상동 염색체,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은 얘네 둘은 상동 이렇게 설명했고, 왼쪽이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라면 오른쪽은 엄마한테 받은 건데, 이 염색체, 상동 염색체의 같은 부위에 이 아빠 거는 라지 R 따라보면 둥근 유전자, 그 다음 엄마 거는 스몰 R, 주름진 유전자를 두 개 서로 다르게 받았네요. 아빠한테는 둥근 유전자, 엄마한테는 주름진 걸 받은 걸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빠도 엄마도 똑같이 라지알 둘 다 둥근 유전자를 받은 거네요.
세 번째는 아빠, 엄마 모두 다 스몰r이니까 둘 다 주름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라지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둥근 모양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얘는 라지알이 두 개나 있으니까 당연히 둥근 모양인데 얘는 스몰r만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주름진 모양입니다. 요거 왜 그런지 오늘 배우는 우열의 원리에서 설명을 더 해볼게요. 다음 유전 용어는요.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입니다. 먼저 수분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볼 건데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이에요. 아직 수정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꽃가루가 붙긴 붙는데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같은 그 완두에 있는 같은 구리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거예요. 왼쪽 꽃 안에 요 암술도 들어있고 수술도 들어있는데 그 암술에 있는 거나 수술에 있는 거나 유전 정보는 동일해요. 즉 여기서 수분이 일어나고 그 후에 수정이 일어난다면 같은 유전자끼리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거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구리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거래요. 즉 왼쪽에 있는 완두와 오른쪽에 있는 완두는 서로 다른 완두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이렇게 와서 이쪽 암술하고 결합하거나 이쪽 왼쪽에 있는 꽃가루가 오른쪽 암술에 붙거나 이렇게 수분이 일어나는 것을 타가수분이라고 하고요. 왼쪽과 오른쪽 완두가 완전히 다른 완두라고 하면 유전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가수분 결과 나중에 수정이 일어나면 같은 유전자끼리 교배가 되는 거고 타가수분 이후에 수정이 일어난다면 서로 다른 유전자가 섞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순종과 잡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 가지 형질, 모양이라고 하든 색깔이라고 하든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걸 얘기해요. R은 모양이에요. 얘는 라지니까 모양이 둥근 거만 받은 거예요. 둥근 거 한 종류만 있으니까 요 라지알은 순종이에요. 유전자 구성이 같으니까. 스몰r, R이네요. R은 모양을 나타내는 형질이고 스몰일 경우에는 주름진 거예요. 둘 다 유전자 구성이 같으니까 스몰r도 순종이에요. 라지알, 스몰r, R은 모양, Y는 색깔이었어요. 모양은 R 한 종류였고 Y, 색깔은 스몰y니까 초록색이란 얘기예요. 즉 요거에서도 하나, 요것에도 하나, 구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의 경우는요. 여러 세대를 똑같은 것끼리 자가수분을 라지알이 결혼하면 라지알을 라지알에다 곱해준다는 얘기죠. 자가수분을 계속하면요.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잡종은요.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R이라고 했어요. 라지알은 둥근 거, 스몰r은 주름진 거. R이라고 하는 알파벳 하나로 봤을 때 하나는 둥글고 주름지고 구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잡종이에요. Y는요. 색깔 얘기했어요. 라지 Y는 노란색이라고 했고 스몰 Y는 초록색이라고 했는데 얘는 노랑 초록 유전자를 서로 다르게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다르죠. 얘는 잡종입니다. 라지 R, 스몰 r. 어이구 모양 두 개 다 다르고 색깔도 노란색이고 초록색 다르네요. 그래서 얘는 모두 다 구성이 다른 잡종에 해당합니다. 이런 잡종은요. 대립 형질이 서로 다른 순종 개체를 교배해서 자손을 얻을 때 나오게 됩니다. 뒷부분에서 좀 더 여러 번 반복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유전 용어를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멘델의 실험 과정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일 먼저 멘델의 실험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면 먼저 부모가 되는 완두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 얻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지금 노란색 완두를 심었어요. 그리고 얘가 기르면 완두꽃이 피겠죠. 그리고 한 그루 안에서 수분, 즉 자가수분이 일어나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끼리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콩깍지가 열리고 열어봤더니 어머머 노란색 완두도 있고 초록색 완두도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노란색 완두만 다시 싹 골라내요. 그리고 그 완두를 다시 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꽃이 피면 자가수분에서 콩깍지에서 완두 열리는 걸 보고 계속 반복해서 초록색 완두가 안 나오고 계속 노란색만 나오는 완두를 골라내는 거죠.
이렇게 세대를 계속 거듭을 해도 노란색 완두만 나온다는 건 그 완두는 노란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종류만 가지고 있어 유전자 구성이 같아 우린 걔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의 완두를 얻어서 실험을 시작할 겁니다. 다음은 교과서 해보기 부분입니다. 한 가지 형질, 지금 보아하니까 형질은 모양, 뭐 색깔 이런 거 얘기했는데 한 가지 형질이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얘는 노란색 완두고 얘는 녹색 완두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질은 뭘까요? 그렇죠. 완두 C의 색깔입니다. 색깔에 대해서 노란색과 녹색은 서로 대립이 되는 형질이라고 얘기했었죠. 한 가지 색깔에 대해서 순종 완두를 교배한 실험입니다. 자, 이 노란색 완두의 조건은 순종이어야 돼요.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완두의 유전자는 노란색 유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니까 두 가지. 난 노란색 순종 완두야 라고 해서 얘는 노란색 유전자만 있는 완두예요. 그러니까 얘는 순종이죠. 자, 이쪽은 초록색 순종 완두입니다. 초록색 헷갈리니까 선생님 녹색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얘도 순종입니다. 유전자가 모두 다 녹색만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 완두하고 이 녹색 완두를 결혼을 시켜서 자손을 얻을 거란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결혼을 하는 방법, 이 노란 완두를 심어요. 그러면 완두가 자라서 나중에 꽃이 피겠죠. 그러면 이 꽃 핀 거 중에서 수술을 제거하는 거예요. 암술만 남겨두고. 자, 이쪽 녹색 완두를 심어요. 완두가 싹이 나가고 자라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쪽 꽃 핀 거 중에서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묻혀서 이쪽 완두의 암술머리에 묻혀줍니다. 그럼 수분이 되겠죠. 수분 후에는 수정이 일어날 것이고 수정이 되면 이렇게 완두의 콩깍지가 열리고 거기에는 노노 완두와 녹록 완두의 자손이 된 완두들이 맺히게 될 겁니다. 자, 교배 과정 다시 보면요. 두 완두꽃 중에서 한쪽의 수술을 제거했어요. 얘 거 제거했어요. 그럼 얘는 여자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꽃의 암술에 이쪽 녹록 완두에 있는 꽃가루를 옮겨서 수분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노노와 녹록이 결혼했어요. 그럼 이쪽이 여자 쪽이니까 이쪽에서 난자를 만들고 이쪽에서 정자를 만들어야 돼요. 즉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전 시간에 배웠던 감수분열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노노 유전자 중에서 반만 생식세포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딱 반을 잘랐을 때 왼쪽을 넣던 오른쪽을 넣던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한 종류예요. 이쪽을 줘도 노, 이쪽을 줘도 노. 한 종류의 생식세포만 만들 수 있어요. 얘가 순종이라 그런 거예요. 잡종이었으면 뭔가 다른 유전자 때문에 생식세포의 종류가 많아졌겠죠. 부모가 순종이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녹색 완두 볼게요. 녹록. 마찬가지로 얘도 정자를 만든다. 뭐 생식세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녹록 중에서 반만 생식세포에 넣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반을 자르면 이쪽을 넣어줘도 녹. 요쪽을 넣어줘도 녹. 이렇게 녹색 유전자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난자라고 하고 얘를 정자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럼 요 정자와 요 난자, 녹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손은 노란색일까요? 녹색일까요? 띠로리 결과가 나왔어요. 요게 부모님 세대였어요. 녹록, 노노. 생세포 만들고 결혼해서 자손을 만들었으니까 자손 첫 번째 세대가 되는데 보세요. 와우, 전부 다 교배 결과 자손 1세대에서는 모두 다 노란색 완두만 나왔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얘야, 너는 전부 다 노란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니?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아요. 왜? 엄마 쪽에서 노란색 유전자 받았고 아빠 쪽에서 녹색 유전자 받았어요. 분명히 잡종입니다. 자손 1세대에서 나온 이 노란색을 우리는 우성,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만 자손 1세대에서 나오지 않은 이 녹색을 열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는요, 노란색, 녹색 이렇게 색깔로만 그 표현형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것을 이젠 알파벳, 유전자형으로 똑같은 걸 설명해 볼게요. 노란색 유전자만 갖고 있어요. 노란색이 영어로 옐로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문자 Y 로 쓴 거예요. 얘가 우성이라서 대문자. 그 다음에 이 녹색은
그렇지. 색깔이란 유전자는 Y 하나로만 지정을 하니까 노란색이 라지니까 얘는 스몰 y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둘 다 순종이니까 라지 Y, 라지 Y, 스몰 y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혼하려면 생식세포 만드는데 라지 Y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왼쪽을 주든 잘라서 오른쪽을 주든 라지 Y, 노란색만 줄 수 있고요. 스몰 y, 녹색 유전자는 둘 다 녹색만 있기 때문에 잘라서 왼쪽을 주든 잘라서 오른쪽을 주든 이렇게 스몰 y, 녹색 유전자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생식세포 두 개가 결합해서 자손 1세대가 나오면 이 자손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라지 y, 스몰 y, 노란색, 녹색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 구성이 달라요. 그렇죠.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죠. 교배 결과 자손 1세대에서는 노란색이 나왔기 때문에 라지 y가 우성, 스몰 y가 열성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한 가지 형질, 여기서 말하는 형질은 노랗고 녹색인 색깔에 관련된 형질이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순종 완두, 노노 유전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녹록 유전자 갖고 있는 각각 순종인 완두를 교배시켜 봤었죠.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지닌 순종 완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형질, 노란색, 라지 Y, 녹색, 스몰 y, 둘 다 순종, 유전자 구성이 지금 YY, 대문자, 스몰 YY, 소문자 똑같죠. 순종, 얘네 둘이 지금 교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얻은 자손 1세대에서는요. 부모의 형질 중에서 한 가지만 나타났어요. 지금 얘는 노란색이었고 얘는 녹색 완두였는데 자손 1세대에서는 노란색 완두로 나타냈어요. 자손 1세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 Y 대문자 받고 Y 소문자 받았기 때문에 얘는 잡종이었어요. 즉 이렇게 스몰 y 녹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두는 노란색으로 부모의 형질 중에서 한 가지만 나타났었죠. 이는 부모의 대립 형질 중에서 자손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 반면 이렇게 자손 1세대에서 나타나는 거 우리는 걔를 우성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타나지 않은 거 가지고 있지만 안 나타나는 것은 열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네요. 우열의 원리. 어버이 노란 완두 순종이에요. 녹색 완두 순종이에요. 그래야 순종이어야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정확해서 어떤 자손이 어떤 유전자를 받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순종인 게 중요하고요. 자손 1세대 이렇게 노랗게 나타났어요. 노란색은 녹색 유전자에 비해서 우성입니다. 자손 1세대에 나타나는 것. C 색깔이 노란색인 순종 완두와 초록색인 순종 완두를 교배한 결과 이 부모님을 교배한 결과 자손 1세대에서 나타나는 노란색이 나타났으니까 우성이고 초록색은 열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순종의 부모에게서 자손 1세대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성 형질. 유전자는 있지만 1세대 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열성 형질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열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유전의 원리 두 번째에서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 배웠던 유전 용어 복습하고 우열의 원리 다시 설명하면서 들어갈 거니까 영상 여러 번 반복해서 개념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